만약에 동강님이 다른 정보를 다 못 봐요. 뉴스, 뭐 이슈, 기업 재무제표, 공시 아무것도 못 봅니다. 그냥 차트,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 무조건 사야 돼요. 그럼 어떻게 거래하실 거예요? 그럼 무조건 시초가를 회복한다. 요 케이스에서 82,000원 손절선으로 잡고 전일 정고점 부근에서 1차적으로 목표가를 매도해주고 거길 지지해주는 모습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커플링 매매 타이밍이에요. 동강님. 안녕하세요. 의자가 너무 낮아서 너무 높였습니다. 저 지금 땅 밑으로 꺼지는 줄 알았어. 어. 오늘 왔니 안 해주시나요? 맞니? 아니 제가 오늘 다름이 아니라 제가 주가 떨어지면 살려고 미리 찜꽁 빵꽁 해두는 주식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저 빼고 열차가 출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열받아갖고 아 이거 못 참겠다고 따라 살려다가 제가 또 동강님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입장으로서 이렇게 아 내동매매 할 수 없지 않나 싶어서 일단 동강님한테 여쭤보려고 여기로 부인학교 왔습니다. 지금 그냥 추격으로 따라가세요. 지금이라도? 네. 늦지 않았습니다. 박명수 명언 몰라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늦었다. 그때가 진짜 늦었어요. 주식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 사실 시장에 따라 바뀌겠지만 그때그때 어떤 기업이 좋고 뭐 관심도 많이 받고 있는지 뭐 네이버 뉴스나 네이버 증권 뭐 조금만 봐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거든. 문제는 언제 사야 되느냐 이건데 정확한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매수 시점이기도 하지. 그럼 동강님만큼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 딱 보면 언제 사야 될지 답이 바로 나오나요? 어떤 주식이든 딱 보면 언제 살지 보인다고 하면 당연히 거짓말이고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기업들 안에서는 언제 들어가는 게 좋을지 얼마에 나눠서 들어가면 좋을지 정도는 웬만하면은 익숙하기 때문에 좀 나오는 건 사실이지. 15년 했는데 그 정도 안 나오면은 문제 있는 거긴 하지. 근데 당연히 내가 판단하는 시점이 완벽한 타이밍이고 뭐 가장 유효하냐라고 하면은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근데 거래를 오래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눌림이나 뭐 수급 거래량 뭐 펀더멘탈 같은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과정 자체가 그냥 머리에 익어버린 느낌? 그래서 거래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을 종목을 찾는 데까지 사실 까다롭기도 하고 조금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거래하기로 결정되면은 매수 시점은 그와 동시에 같이 정해진다라고 보면 돼. 그리고 어느 정도 시장 안에서 매수 매도에 대한 기준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상시적으로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 밑으로까지 주가가 하락하기는 어렵잖아. 그런 면에서 보면은 특정 주식의 가격이 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서 그때를 매수 시점으로 잡아 버릴 수도 있는 거지. 펀더멘탈적인 기준으로. 이런 걸 투자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원칙이 생기면서 누구나 어느 정도 익숙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진짜 감이 안 오는 건 이거 언제 팔 거냐. 매도 타이밍이지. 괜히 매도 타이밍 예술이란 말이 있는 게 아니야.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은 이미 비싸다는 얘기가 나온 지 1년이 지나도 아직도 오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 나도 에코프로 사서 3만원 됐을 때 비싼 줄 알았지 그 당시에. 3만 원이요? 그만큼 매도 타이밍이라는 건 진짜 매수보다 더 답이 없는 거지. 계속 오르겠지 하고 쥐고 있으면은 본절까지 갔다가 손실로 전환되기도 하고 아 이 정도면 비싸졌다 해서 팔면 나처럼 손가락 빨고 있는 거고. 그러면 매수하자마자 수익이 나야 좋은 매수 시점이라고 하는데 동강님은 보통 매수하고 나면 바로 오르나요? 바로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물론 진짜 너무 좋은 타이밍이고 내가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들였을 때 그 타이밍에 맞출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나도 사람인지라 매번 주식을 그렇게까지 내 모든 에너지를 다 넣어서 그렇게 매수 시점을 고려하지 않는단 말이야. 실제로 내가 넣는 만큼 효용이 나오는 건 사실이다. 되게 솔직한 시장이고 투명한 시장인 거는 누가 뭐래도 팩트.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시간 들인 만큼 아웃풋이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아. 다만 그게 보이지 않을 뿐인 거고 기대할 수 없는 부분 그리고 10년이 지나도 그걸 예측한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부분 이게 되게 불행한 거지. 그래서 이 시장이 내가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10년 뒤에도 시장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하나의 업을 예를 들면 제조업을 한다 그래서 내가 되게 선점했어. 그럼 그 뒤에 10년은 어느 정도 안정권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오늘 조금 늘어졌어. 1년 정도 내가 그냥 회사 딴 사람한테 맡겼어. 물론 매출 떨어지겠지만 내가 벌어놓은 돈을 다 까먹진 않잖아. 근데 이 시장은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약간 매수 시점 결정할 때 동강님이 체크하는 것들? 노하우? 그런 거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매수 시점 일단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무조건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하면 주도주. 지금 주도격인 섹터에 있느냐? 그리고 그 섹터 안에서 주도주냐? 그게 나한테는 1순위.
차트에서 너무 이격이 크다 이러면 안 들어가고, 어떤 이격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일선 위로 현재 주가가 20% 상단에 올라가 있어. 이러면은 평균적으로 잃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거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서는 베팅을 조절한다거나 조금 기다린다거나, 예를 들면 5일선 근처에서 받을 수도 있고 뭐 11선 근처까지 빠질 때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기준이 있긴 하지. 주도주 격에서. 핵심은 무조건 주도주를 우선으로 한다. 그치.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일단 주도주,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냐, 그리고 52주 신고가냐, 그리고 트렌드랑 지금 맞느냐, 이 정도의 필터링을 거치면 대충 종목이 10개 안으로 줄어들어. 그 다음에 매수점을 고려하고 현재 트렌드랑 반영하면은 5종목 안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힘든 거는 뭐 사실 매수 타이밍이 힘드냐 뭐가 힘드냐 그런 게 아니라, 그 분석이 다 끝났으면은 기다리는 게 힘들고, 다른 순환매가 돌 때 유혹 때문에 힘들지. 시장 전반이나 사람들 막 돈 벌었다는 소리 들리기 시작하면 유혹이 너무 많고, 악귀가 내 귀를 간지럽혀서 그런 게 어렵지.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것까지 가면은 이제 어려운 거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것 뿐인 거고, 분석의 영역에서 그렇게 어려운 거는 사실 어느 정도 이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지. 데이나 스윙하는 사람들 보면은 기업 뉴스나 기업 관련 호재 이런 거에 대한 분석 없이 차트만으로 매수 시점을 정하기도 하던데, 동강님은 이런 거래는 어떻게 보세요? 차트만으로...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10년 이상 살아남은 사람은 본 적은 아직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번 사람은 본 적 있지. 근데 그런 사람을 10년 뒤에까지 못 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맞다 아니다를 내가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 근데 내가 아는 케이스에서는 일단 없었다. 차트 외의 기준점들도 자기가 분명히 잡아 나가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더라. 그럼 그 못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갔어요? 돈을 다 잃은 거예요? 아니면 주식을 포기한 걸까요? 사라져서 나도 업데이트가 안 됐어. 아니 진짜 거짓말 맞죠? 나도 어떻게 되는지 몰라. 아, 궁금하다. 진짜 토크온에 있다가 수십 명이 사라졌어. 조용히 그 다음 주에 없어지고, 주식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 알 거야. 어느 순간 사람들 나가고 단톡방 없어지고 또 다른 모임 생기고 또 다시 사라지고, 그거의 반복이지. 만약에 동강님이 다른 정보를 다 못 봐요. 뉴스, 뭐 이슈, 기업 재무제표, 공시 아무것도 못 봅니다. 그냥 차트,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 무조건 사야 돼요. 그럼 어떻게 거래하실 거예요? 그럼 무조건 지지와 저항. 차트에서 지지와 저항 그려놓고 음.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파실 거예요? 그치. 그리고 지지를 이탈하면 안 사고 저항을 돌파하면 사겠지. 지지에서 받고 지지를 이탈하면서 손절하고, 그리고 그 주식은 안 사고, 저항을 받을 때 익절하거나 돌파한다 그러면은 돌파할 때 같이 사거나. 근데 그게 되게 인내심이 필요한 작업이긴 하지. 말이 쉽지, 이게 실제로 그 지지와 저항이라는 걸로 수익을 내려고 그러면 되게 장기간의 지지와 저항을 기간으로 설정해놓고 그걸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결코 쉽진 않거든. 뭐 일주일 사이에 지지와 저항을 설정할 수도 있고 1년 사이에 지지와 저항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 1년 단위가 당연히 확률이 더 높을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싸움을 하는 게 어려울 뿐이지, 하나만 봐라 그러면은 지지와 저항이 아닐까? 특히 한국 시장에선? 너무 명쾌한데요? 아마 이건 너 입장에서 그럴 뿐인 거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 자식 아직도 이러지 않을까? 요건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댓글로 한번 평가해주세요. 네, 여기에 대한 반응? 그걸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 개인적으로 너무 시원한 답변을 얻어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앞으로 더 시원해질 예정입니다. 쿨남? 쿨남.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